어르신, 평생을 바쳐서 땀 흘려 장만하신 정말 소중한 내 집, 이제는 든든한 노후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계시죠? 그런데요, 만약에 그 믿음이 그 소중한 집을 통째로 사라지게 만드는 무서운 덫이 될 수도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야말로 꿈의 노후 대책이다 라고 믿고 있는 주택연금, 그 서늘한 이면과 그 누구도 속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았던 진짜 진실을 제가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 이건 실제로 주택연금에 섣불리 가입했다가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을 뻔했던 한 어르신의 정말 피눈물 나는 고백입니다. 이거 안 하시면 손해라는 그 달콤하게 들렸던 말 한마디에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던 거죠.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요. 왜 이런 눈물의 후회를 하게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어떻게 하면 이런 뼈아픈 실수를 피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볼 이야기 순서입니다. 먼저 주택연금이 도대체 왜 이렇게 꿈의 연금 소리를 들으며 인기가 많은지 그 배경부터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정체가 뭔지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장점과 치명적인 단점은 뭔지, 또 만약에 꼭 해야 한다면 언제 가입하는 게 그나마 나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연금 말고 우리 어르신들의 소중한 집을 지킬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까지 아주 알차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너도 나도 꿈의 연금이라고 말하는 이 주택연금.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을까요? 그 시작은요, 바로 우리 모두가 마주하고 있는 이 빠듯한 노후 현실에서 출발합니다. 통계를 한번 보니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은퇴 후에 그래도 병원도 좀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자식들 용돈이라도 주려면 적어도 한 달에 350만 원은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그런데요, 국민연금이나 그동안 모아두신 돈을 다 합쳐봐도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월 230만 원 정도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계산이 딱 나오죠? 매달 120만 원씩 돈이 비는 거예요. 이게 1년이면 1,400만 원이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평생 살아온 내 집으로 이 부족한 돈을 해결할 수 있다니 얼마나 쫄깃하게 들리겠습니까? 그럼 정말로 이 주택연금이 이 모든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줄 완벽한 정답일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평생 살던 정든 집에서 앞으로도 계속 살면서 내가 눈 감을 때까지 나라에서 돈을 준다니. 와,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어르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옛말처럼 여기에도 반드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따릅니다. 지금부터 그 구조를 제가 정말 알기 쉽게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진짜 정체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이름에 연금이라는 말이 떡하니 들어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나라에서 주는 복지 혜택이나 아니면 내가 든든하게 부어놓은 저축 상품으로 오해하시는데요. 사실은 그와 정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연금의 진짜 이름은 바로 영모기지론입니다.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금이 아니라 빚이라는 거죠. 내 소중한 집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나중에 내가 죽고 나서 은행이 팔게 될 그 집값을 미리 땡겨서 매달 쪼개 받는 개념인 겁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매달 받는 그 돈은요, 내 집을 조금씩 떼어서 파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절대 공짜 돈이 아니에요. 그럼 가입 조건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일단 부부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만 55세를 넘으셔야 하고요. 가지고 계신 집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실 요즘 서울이나 수도권 웬만한 아파트 가격을 생각하면 이 12억 원이라는 문턱이 생각보다 꽤 깐깐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 가입 절차만 봐도 이게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란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은행 가서 도장 하나 꾹 찍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상담하고 서류 내고 심사받고 우리 집의 저당을 잡는 아주 복잡한 대출 계약 과정인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아주 흔해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세 번째, 주택연금의 빛과 그림자. 과연 어떤 점이 좋고 또 어떤 점이 우리 어르신들의 발목을 꽉 잡는 무서운 함정이 되는지 제가 아주 냉정하게 하나하나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은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살던 정든 집에서 평생 살 수 있고 매달 꼬박꼬박 돈이 나오니까 당장 생활비 걱정은 크게 덜 수 있죠. 하지만요, 단점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습니다. 자, 단점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째,
이게 제일 억울한 건데 주변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올라도 내가 받는 돈은 처음 계약한 금액 그대로입니다. 둘째, 가입할 땐 설명도 제대로 못 들었던 온갖 수수료와 이자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셋째, 한번 가입하고 나면 내 집인데도 내 맘대로 이사도 못 가고 집을 담보로 한 추가 대출도 못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 혹시라도 중간에 이걸 깨고 싶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손해를 봐야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이 숨겨진 비용입니다. 앞서 보신 어르신의 실제 사례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가입할 때 집값의 1.5% 정도를 초기 보증료라는 이름으로 떼어가는데 이걸 어르신 때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빚으로 떡하니 기록해둬요. 그러니까 연금을 신청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어르신은 이미 수백만 원의 빚을 안고 시작하는 셈인 거죠. 돈을 받기도 전에 빚이 먼저 생기는 정말 이상한 구조인 겁니다. 만약에 나중에 자녀가 목돈을 주거나 아니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거 해지해야겠다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숫자를 한번 보십시오. 무려 1247만 원입니다. 이게 바로 평균적으로 해지할 때 보는 손해액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큰 손해를 보는 걸까요? 그동안 받았던 연금, 원금은 당연히 갚아야 하고요. 거기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복리이자 그리고 처음에 빚으로 잡혔던 그 보증료까지 모두 한 번에 토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턱 커지는 거죠. 하지만 그 모든 단점을 뛰어넘는 가장 억울하고 땅을 치게 만드는 함정이 바로 이겁니다. 집값 상승이 전혀 단 1원도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로 옆집은 몇 년 사이에 집값이 2억, 3억이 올랐는데 우리 집만 10년 전 가격에 꽁꽁 묶여서 매달 푼돈으로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속상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분들이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주택연금을 꼭 써야만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왕 할 거면 도대체 언제 하는 게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분야의 모든 전문가들이 정말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노후 준비의 첫 번째 계획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을 모두 써보고 정말 어디 기댈 곳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꺼내드는 비상카드,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셔야 한다는 거죠. 법적으로는 만 55세부터 가능하다고 하지만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전문가들은 적어도 만 65세, 더 나아가서는 70세는 넘어서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다른 소득을 만들기 어려울 때 그때 가서 고려하라고 조언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실제로 똑같은 집이라도 만 55세에 가입할 때와 만 75세에 가입할 때 매달 받는 돈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조금만 늦게 가입해도 평생 받는 돈이 훨씬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런 무서운 함정들을 다 피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소중한 집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더 현명한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내 재산에 대한 선택의 자료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 4가지 방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자녀들 다 키우고 부부만 남았다면 지금 사는 큰 집을 팔고 조금 작은 집으로 옮겨서 남는 돈으로 생활하는 주택 축소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혹은 남는 방이 있다면 월세를 줘서 매달 꼬박꼬박 고정 수입을 만드는 부부님대도 아주 훌륭한 방법이죠. 셋째, 마당이 넓은 단독주택이라면 땅을 나눠서 마당만 파는 부분 매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자식들에게 솔직하게 우리 상황을 이야기하고 다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겁니다. 어르신의 집은 단순한 재산, 그 이상이잖아요. 우리 가족의 웃음과 눈물, 그 모든 추억과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보물입니다. 언제든 내가 필요할 때 팔 수도 있고 자녀에게 물려줄 수도 있는 소중한 자유가 있는 자산인 거죠. 그 귀한 자유를 주택연금이라는 족쇄에 꽁꽁 묶어두시기 전에 내 소중한 집과 함께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지 오늘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우리 어르신들의 현명한 선택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요. 혹시 주변에 주택연금을 고민하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는 다음에도 어르신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그런 알짜 정보만 골라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